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LC 입문과 중급을 맡고 있는 김현서입니다. 네, 오늘 1월 27일 토익 시험이 있었는데요. 일단 여러분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 달이 방학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서 시험을 보셨을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뭐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긴장도 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총평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와 함께 LC 파트 1과 3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파트별 난이도부터 살펴보면 파트 1은 중, 파트 3는 중, 중, 상이었습니다. 자, 파트 1부터 저희가 살펴볼 텐데 크게 뭐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은 많이 없었지만 여러분이 헷갈리실 만한 게 한 2개 정도 보였기 때문에 난이도를 뭐 중으로 잡았습니다. 자, 먼저 구성부터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 5개, 그 중에서 한 사람 사진 3개, 그리고 여러 사람 사진 2장을 보였고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물과 풍경 사진은 1장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구성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항상 평균적으로 이 정도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뭐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얘를 이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트 1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빈출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토익에서 정말 좋아하는 입다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2명 모두 다 스웨터와 각각 장갑을 착용 혹은 입고 있는데 다른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wear은 지금 이 남자처럼 착용을 한 상태를 나타내고요. 반면에 puton은 지금 이 남자처럼 뭔가를 이렇게 착용을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점은 토익에서는 wear를 정답으로 더 좋아할까, put-on을 정답으로 더 좋아할까라는 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남자가 taking off, 벗고 있는 것인지 putting on, 착용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토익에서는 단순한 wearing, 입고 있는 상태 표현을 정답으로는 더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입다와 관련된 동사를 wear과 put on 말고 하나 정도를 더 알아주시면 좋은데 바로 try on입니다. try on은 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게 등에서 한번 입어보다 라는 구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 try on은 상태일까 동작일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try on은 상태도 되고 동작도 된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게에서 한번 이렇게 막 입어보는 동작도 되고요. 이미 입은 상태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 이런 상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사진은 potted plant, 단순하게 plant라고 해도 되지만 화분에 담겨있다, potted plant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 물을 주고 있다면은 a man is watering, water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water은 물이란 뜻 외에 동사로는 물 주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스쿠터인데요. 여러분 스쿠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LC에서 이걸 듣게 되면 상당히 좀 내가 이거 방금 뭐라고 들었지?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아는 단어인데 scooter 이렇게 액센트가 들어가게 되고 또 문제상에서 듣게 되면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단어들도 잘 알아주셔야 되겠고, 또 그 외 단어로는 ink cartridge가 있는데 우리 잉크 카트리지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도 LC에서 cartridge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서 문제상에서 듣게 되면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는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외우기는 쉽고, 다만 여러분께서 발음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접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이거를 바이크나 모터사이클이라고도 표현해도 괜찮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는 계단인데요. 자, 계단 단어가 stairs뿐만이 아니라 steps, staircase, stairway, 동의어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동의어가 많은 단어들은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는 점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체크하시고 최대한 지금 좀 보시면서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한 번에 이렇게 열심히 외워두면 약간 까먹게 되더라도 다음번에 이 단어를 다시 봤을 때 좀 더 외우는 시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단어는 청소 관련 표현들인데요. 지금 빗자루로 쓸고 있는 건 sweep,
걸레로 밀고 있는 건 mop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단어들도 알아볼까요? 빗자루를 영어로는 broom, 여러분도 같이 발음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대걸레는 똑같이 mop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mop, broom, sweep, mop 알아주시고 다음 사진은 tile인데요. 여러분 타일도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상에서 보면 혹시 이 타일이 내가 알고 있는 타일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타일 맞고요. 바닥이나 벽에 붙어있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타일이죠. 문에는 보통 붙어있지 않겠죠? 자, 다음 사진은 룩겟입니다. 룩겟 역시 토익에서 정말 빈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사람과 관련된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사진이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본다, 뭐 잡는다, 혹은 뭐 어떤 자세를 취한다. 이런 동사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lookat은 쉽지만 examine, study 같은 동의어들도 같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examine, study 모두 다 보다라는 의미고요. 특히나 study는 우리가 공부하다라는 의미로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낯설 수가 있지만 공부하다도 물론 되고 보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진은 palm tree, 야자수 나무이고요. 여러분이 모든 식물 종류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토익에서 다뤄지는 단어들은 아셔야겠고요. 야자수나무 palm tree.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짧은 약간 얕은 이런 나무들은 뭐라고 할지도 같이 알아볼까요? bush shrub, bush shrub. 여러분도 지금 같이 소리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ush shrub 이었고요. 다음 사진은 advertising banner.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advertising banner가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 대문짝만하게 있죠? 자, advertising banner이고요. 자, 배너는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광고 현수막, 광고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 사진은 be arrange. 자, 여러분 arrange는 토익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배열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준비, 주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자, 근데 파트 1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준비 주선의 의미보다는 배열하다라는 의미로 대부분 쓰이게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의자들이 배열돼 있다라고 쓸 수 있겠고 참고로 여기 앞에 re를 붙이는 표현도 알아주세요. be rearranged, 재배열돼 있다. 네, 사진상으로는 배열돼 있는 거나 재배열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PP는 뭐뭐 되다, 즉 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be arrange와 같은 표현 having arranged, 바로 having PP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외에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얘네들도 모두 다 have been PP, having PP 되어져 있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들 외에도 또 앞으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lie, 누워있다, sit, 앉아있다, stand, 서있다, rest, 쉬다. 자, 이 동사들은 모두 해당 의미로는 사람한테 쓸 수가 있는데 사물이 이 동사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놓여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점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뭐 쓰면서 보고 계신다면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서 이 표현들을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거는 walkway. 이렇게 걸어 다니는 길을 walkway라고 한다는 점도 알아가시고요. 자, 그래서 단어들은 모두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빈출 동사 표현. having PP 되어져 있다. 아까 BPP와 마찬가지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비빙 PP 뭔가가 되고 있는 중이다. 해당 동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비빙 PP 표현도 역시나 빈출 동사 표현으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자, 그렇다면 저희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3는 중중상의 난이도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파트 3, 4에서는 뭐 맨 앞문장에서 정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정답이 바로 전문제와 막 붙어서 나온다거나 보기가 길어서 미리 읽기 힘들다거나 이런 늘 어려움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다른 달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다만 의도파악 문제에서 약간 여러분을 헷갈리게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중상이라고 잡아봤고요. 자, 파트 1에서는 먼저 중요 단어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ppraise, 평가하다. 자, 평가하는 상황이 토익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죠. 직원들을 평가하거나 뭐 제품 실적을 평가하거나 그래서 appraise 단어 알아주시고 동의어들도 알아볼까요?
E로 시작하는 evaluate도 있겠고 마찬가지 A로 시작하는 assess 역시나 빈출 어휘이겠고요. 자, 두 번째는 fundraiser, 기금, 모금, 행사. 자, 토익에서는 뭐 charity, 자선 행사, 혹은 뭐 기금, 모금, 행사 이런 상황들이 역시나 빈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뭐 fundraiser, 뭐 charity 같은 단어들을 알아주셔야겠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혹시 assemble이라고 읽으셨나요? 자, 이 단어는 assemble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assemble. 같이 해보실까요? 자, assemble. assemble은 조립하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조립 라인을 assembly line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모으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알아가시고 자, 다음은 뭔가를 나눠주다, 분배하다, distribute. 동의어 알아볼까요? handout. 자, 다음 표현은 job placement, 직업 소개, employment, 고용을 주선해 주는 걸 말을 하는데 역시나 토익에서는 이런 뭐 비즈니스 용어들을 많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paycheck, 급여. 그냥 pay라고 하셔도 되고 paycheck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여러분 salary 다 알고 계시죠? salary. 그리고 또 wage 같은 표현들도 모두 다 임금, 급여를 나타낸다는 점도 알아가시고요. 다음은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문제상에서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표현이 맞고요. 그리고 작품뿐만이 아니라 뭐 자신의 업무에 대한 거를 모아놨다. 그것도 역시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는 점도 알아가시고 마지막은 event promoter, 행사 기획자를 organizer 라고 해도 괜찮고요. promoter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 단어들 함께 알아보셨고 두 번째로는 토익에서 이제 파트 3에서 어려웠던 시각자료 문제와 의도 파악 문제를 함께 보실 텐데요. 자, 먼저 시각자료의 문제풀이 방법부터 보실 텐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시각자료가 일단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좀 긴장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일단 읽을 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시각자료에 글씨가 많이 적혀져 있다. 그래도 상당히 불안하게 돼요. 그리고 늘 보던 표나 그래프, 지도가 아니라 뭔가 좀 생소하게 생겼다. 그래도 긴장을 하시게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 시각자료가 너무 복잡하게 생기거나 막 이럴수록 문제는 단순하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시각자료가 나오던지 간에 이 두 가지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얘를 간단히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제목을 본다든지 항목을 본다든지 특징적인 거, 굵은 글씨를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즉 세세한 글자들을 모두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굵은 글씨 위주로 이 시각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자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골라야 될 거는 4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4개를 시각자료에 미리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풀 때에는 이 4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에서 좀 중요한 표현들을 몇 가지 잡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 지도에서는 이 답을 말해주려면 뭐 어디 옆에 있다, 어디 사이에 있다, 어디 맞은편에 있다, 근처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지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자, 먼저 옆에를 나타내는 표현 by, beside, next to, by, beside, next to 또 빈출 전치사가 across from도 마찬가지고요. opposite 형용사로는 반대의 의미가 있지만 전치사로는 맞은편에 라는 의미로 쓰게 되고 사이에 between 역시나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앞에 있다, in front of 뭐 여기 사진에서는 맞은편에 있다라고 해도 괜찮고 앞에 있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자, 근처에를 나타내는 표현 near, around, adjacent to 자, 이 표현들도 여러분이 챙겨가시면 되겠고 지도에서는 이런 장소 전치사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점을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를 또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도 빈출로 출제가 되냐면 뭐 directly, 바로 옆에 있다, 바로 맞은편에 있다, directly도 잘 붙인다는 점도 여러분 역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특이한 시각 자료가 나오더라도 굵은 글씨, 아 이거는 에어컨 설치랑 수리에 대한 건가 보다, 쿠폰인 것 같네, 할인 이런 거 써 있으니까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기에 나온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참고로 시선은 여기에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와 마찬가지로 보기를 그대로 언급하는 것보단 옆에 항목을 통해서 정답을 말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시각 자료는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은 의도 파악 문제 풀이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 파악 문제는 여러분이 시각 자료보다 더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봤는데 그 이유 첫 번째를 보면 일단 보기가 긴 경우가 많죠. 뭔가 문장을 막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독해 실력, 직독직해 실력을 기르시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앞뒤 맥락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문장을 지금 막 기다리기도 바쁜데 더군다나 보기도 긴데 앞뒤 맥락까지 막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 파악 이 어려운 유형을 잘 푸시려면은 평상시 청취 실력도 마찬가지로 길러주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뭐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토익 공부를 해주신다면 이 독해 실력과 청취 실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마치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예시를 2개만 살펴볼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가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두 맡은 일을 잘 해야 돼. 마감일까지 다 잘할 수 있지? 그랬더니 여자가 그렇긴 한데 My assignment, 내 업무가 having changed, 바뀌었어. 나는 다른 것도 해야 돼서 It's hard to do it myself. 나 혼자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근데 바뀌어서 줄은 게 아니라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의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면은 남자가 신입사원들이 회의에서 뭔가를 창의적인 creative ideas를 내면은 상을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여자가 너무 버짓이 많이 들 거래요. 그랬더니 남자가 I got one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나는 받았어. 그랬더니 여자가 뭐 알겠어. 그러면 뭐 계속 그렇게 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남자가 나 몇 년 전에 나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그럼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하지 말자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도를 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어려운 유형들 시각자료와 의도 파악 문제까지 살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앞으로를 대비하시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가 파트 3, 3를 넘어서 4까지 다 잘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를 미리 잘 읽어두셔야 되잖아요. 자, 근데 많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이 뭐 이제 미리 막 동그라미나 밑줄만 잘 쳐놓으면은 이걸 굉장히 막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을 가끔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이 노란색 부분이 다 의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기계적으로 막 동그라미나 밑줄을 막 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이 의미를 직독직해, 의미를 한국어로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해 놓으셔야 이거를 들으면서 고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뭐냐, 목적이, 전화에, 보고하려고 문제점을 집에 대한 그다음에 arrange는 의미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문맥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뒤를 좀 더 보면요. 방문을 잡으려고 부동산에 대한 건물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make a job offer. 이거는 제안하다라는 수거죠. 일자리 제안을 하려고. D번에는 요청하려고 도움을 help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옮기는 데 있어서 물건들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가끔 보다 보면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다 읽고 나서 이거 하려고 목적어랑 동사의 어순을 바꾼다든지 수식어를 막 한국어의 어순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외국인이 이 문장을 읽는 것처럼 직독직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야 들으면서 문제를 이 긴 문장들을 보면서 고를 수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paraphrasing 표현들을 정리를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자, 사실 오늘 이번 시험에서는 paraphrasing이 거의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 빈출 패러프레이징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딱 떨어지는 뭐 동의어들도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 좀 크게 표현을 하는 이런 표현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arade, 행진, festival, performance, concert, convention, workshop, seminar. 자, 이 모든 단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큰 단어는 바로 event. 역시나 토익에서도 이제 빈출 단어와 주제뿐만 아니라 빈출 패러프레이징 표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벤트로 모두 다 패러프레이징이 잘 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라고 하면은 왠지 막 시끌벅적한 행사만 의미할 것 같지만 이런 조용한 행사들도 이벤트라고 한다는 점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는 뭐 공연이 아니라 바로 세미나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자, 넘어가서 call, text, 문자다, send a message. 역시 뭐 메시지를 보내다, 이메일 모두 다 컨택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택도 상당히 이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단어라는 점 알아주시고, 자, 다음은 make plans, 계획하다, schedule, 영국 호주에선 schedule, 그리고 organize, 조직 준비하다, set up, 뭔가를 준비하다. 자, 모두 다 arrange, 역시나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 arrange로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에 phone number, address, email address. 자, 지금 모두 다 contact과 관련이 있는 거죠. contact details, contact information. 역시나 포괄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파트 1과 3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날씨도 정말 춥고 그리고 뭐 히터를 막 껐다 켰다 하면서 여러분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쨌든 우리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서 시험을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보신 거잖아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하루는 푹 쉬시면서 여러분의 한 달 동안 나 정말 수고했어. 자기 자신을 좀 토닥토닥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